제 집이에요. 18억이 제 거라고요. 언니가 도장 찍었어요. 신우이 서경자 76세가 비명을 지르며 판사석을 향해 달려들려 했습니다. 법정 경위 2명이 그녀를 붙잡았고 에르메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금색 버클이 굴러갔습니다.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서경자 상속 서류 위조 및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안 돼요. 제발. 신우이가 바닥에 쓰러지며 제 발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언니, 나도 피해자라고. 남편이. 저 이정순 79세는 차갑게 발을 빼며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12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언니 힘내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남편 장례식장에서 신우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따뜻했던 손이 제 18억을 빼앗을 손인 줄, 그 눈물이 연기였다는 걸, 이것은 75세의 모든 걸 빼앗기고 억울하게 싸워온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2013년 11월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18억짜리 집도 2억 적금도 모두 우리가 함께 모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저는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으며 돈을 모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신우이 경자가 큰 짐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언니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제가 당분간 여기서 지낼게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빈집이 너무 무서웠고 밤마다 남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으니까요. 신우이는 청소를 해주고 밥을 해주고 밤마다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언니 울어도 돼요. 저 옆에 있잖아요.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신우이는 완벽한 연기를 했고 저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신우이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언니 세무사가 이거 오늘 안에 처리 안 하면 집 압류당한대요. 상속세 문제래요. 빨리 해야 한대요. 저는 서류를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상속 동의서라고 쓰여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신우이를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도장 찍으시면 돼요. 빨리요 언니. 오늘 접수 안 하면 진짜 큰일 나요. 신우이가 제 손을 잡고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탁, 탁, 탁. 3군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 됐어요, 언니. 이제 세금 문제 해결됐어요. 걱정 마세요. 신우이가 미소 지으며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신우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찰나였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 후인 2014년 5월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정순 고객님, 집 명의가 서경자 씨로 바뀌어서 적금 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뭐라고요?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지만 구청에 달려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소유자 서경자, 등기일 2014년 2월 15일. 제 이름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구청 직원이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신우이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제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고 20분을 기다려 겨우 문이 열렸습니다. 신우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왜 왔어요? 연락하고 오시지. 집이 내 이름이 없어. 아, 그거요?
신우이가 비웃듯 웃으며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소파 위에 주황색 상자가 3개 놓여 있었습니다. 에르메스였습니다. 언니, 이거 보세요. 이거 하나에 3,200만 원이에요. 3개면 9,600만 원이죠. 신우이가 새 가방을 꺼내 제 얼굴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오빠 유산으로 샀어요. 아니지, 제 유산으로요. 저는 손에 든 편의점 김밥을 내려다봤습니다. 1,500원. 오늘 아침을 못 먹어서 오는 길에 산 김밥이었습니다. 언니 그거 김밥이죠? 1,500원짜리. 계산 좀 해볼까요? 1,500원짜리 김밥 6만 4천 개 먹어야 이 가방 3개 값이에요. 언니가 하루에 김밥 3개 먹으면 2만 1,333일. 58년 걸리네요. 신우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제 18억짜리 집 거실에서. 근데 언니, 이제 여기 못 와요. 여긴 제 집이거든요. 서류에 도장 찍었잖아요. 언니가 다 동의했어요. 나가주세요. 아니면 경찰 불러요? 저는 벽에 기대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으니까요. 신우이가 문을 열어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언니. 오빠는 평생 언니만 사랑했대요. 근데 전 오빠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든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2달 후인 2014년 10월, 저는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2억 적금을 깨서 변호사 비용으로 쓰니 이게 한계였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 들어섰습니다. 평소 함께 화투치던 김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할머니? 정순아, 미안한데 우리 오늘 자리 없어. 테이블엔 빈자리가 2개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이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쟤 때문에 우리 경로당 이미지 나빠진대. 구청에서 뭐라고 했대. 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동생 집 빼앗으려고 거짓말로 고소했다며? 돈 욕심 진짜 끝이 없네. 자식도 아닌데 신우이 재산 노리다니. 양심도 없어. 귀에 다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경로당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쿵. 1계단. 쿵. 쿵. 2계단, 3계단. 쿵쾅쿵쾅. 몸이 계단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경로당 1층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뭔가 따뜻한 게 흘렀습니다. 피었습니다. 왼팔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위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어머, 저기 사람 쓰러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경로당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주소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왼팔 골절, 머리 칠바늘 봉합, 갈비뼈 금강거 2개. 보호자 연락처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없다니요? 가족은요? 없어요. 간호사가 제 핸드폰을 봤습니다. 최근 통화 목록에는 변호사 김성민, 은행, 구청. 가족 이름은 없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간호사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다른 환자에게로 갔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아무도 모르게 반지하에서 혼자. 그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할머니, 조카 민지였습니다. 할머니,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민지가 울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골절된 오른팔이 아닌 왼손을. 아파요? 많이 아파요? 의사 선생님, 할머니 괜찮으시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직 포기하면 안 돼. 민지가 있잖아. 2달 후인 2015년 1월, 저는 퇴원 후 남은 적금을 모두 깨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신우이가 반지하로 찾아왔습니다. 쿵쿵쿵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언니, 문 열어요. 내가 들어갈 때까지 계속 두드릴 거예요. 쿵쿵쿵쾅. 이웃에서 항의가 들어올까봐 문을 열었습니다. 신우이가 들어오더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와, 여기서 사세요? 곰팡이 냄새 장난 아니네. 우리 집 화장실보다 작은데? 신우이가 소파에 앉으며 에르메스 가방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언니, 고소 취하해요. 지금 안 돼. 안 된다고요? 신우이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요? 아버지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2010년 3월 12일 5천만 원 인출. 인출자 이정순. 언니가 아버지 돈 훔쳐간 거. 제가 증거 가지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제게 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고소 취하 안 하면 이거 동네방네 뿌릴 거예요. 경로당, 은행, 구청 다. 언니, 그럼 진짜 끝이에요. 도둑놈 할머니로 평생 살고 싶어요? 신우이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3일 줄게요. 3일 안에 취하서 안 내면 그 다음 날부터 소문 내기 시작할 거예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달 후인 2015년 6월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상속 동의서는 진본입니다. 필적 감정 결과 본인 서명이 맞다고 나왔습니다. 도장도 진짜고요. 판사가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원고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원고 본인의 과실입니다. 원고 패소. 쾅! 저는 법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도장을 찍었지만 속았는데 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신우이가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웃으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응, 완전히 이겼어. 이제 100% 내 거야. 다음엔 뭐 살까? 샤넬? 루이비통? 아니면 그 누빔 체인백? 돈 많으니까 다 사야지. 18억짜리 집 있는데 뭐. 신우이가 환하게 웃으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손에 든 편의점 김밥을 봤습니다. 아침 겸 점심 1,500원. 신우이는 3,200만 원 가방을 들고 다음 명품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힐끗 보고 지나갔지만 아무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6달 후인 2016년 초 저는 매일 밤 서랍 속 약들을 꺼내봤습니다. 손에 쥐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민지에게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더 이상.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할머니 계세요? 민지였습니다. 문을 열자 민지가 들어왔고 책상 위를 보았습니다. 펼쳐진 편지지.
줄 그어진 글씨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민지가 편지를 움켜쥐며 울었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저 혼자 남으면 어떡해요. 부모님도 저 신경 안 쓰는데. 할머니 없으면 전 혼자예요. 민지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할머니가 정신이 없었어. 안 그럴게. 약속할게.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찢었습니다. 민지 때문에라도 포기하면 안 돼. 2년이 지난 2018년 여름,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낡은 공책을 들고, 할머니, 저 이거 5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공책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정순, 이정순, 이정순. 같은 이름이 500번도 넘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신우이의 필적 연습장이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서명을 석 달 동안 매일 연습했어요. 제가 봤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보니까 엄마가 책상에서 할머니 이름만 계속 쓰고 있었어요. 100번, 200번, 500번.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근데 저 말 못했어요. 그 후에 엄마가 자살 시도했어요. 약 먹고 쓰러진 거 제가 발견해서 119 불렀어요. 병원에서 엄마가 제 손 잡고 울면서 말했어요. 민지야, 엄마는 너밖에 없어. 내가 엄마 버리면 엄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 말 듣고 저 5년 동안 말 못했어요. 민지가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5년 전에 말했으면. 근데 작년에 할머니가 편지 쓰시는 거 보고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엄마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지키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는 민지를 일으켜 세우며 꽉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넌 잘못 없어. 내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 넌 엄마를 배신한 게 아니야. 진실을 지킨 거야. 그날 저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1년 후인 2019년 가을, 필적 재감정이 진행됐습니다. 전문가들이 현미경과 특수 장비로 서류를 분석했습니다. 이 서명에는 피랍 변화가 17군데 관찰됩니다. 한 획 쓰고 멈췄다가 다시 쓴 흔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서명할 때는 피랍이 일정하고 자연스럽지만 이 서명은 연습한 흔적이 명확합니다. 특히 정자의 첫 획과 순자의 마지막 획에서 더 끄은 흔적이 발견됩니다. 2019년 겨울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속 동의서의 서명은 타인이 모방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명됨. 재심이 열렸습니다. 1년 후인 2020년 가을 재판정에서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떴습니다. 젊은 여자와 키스하는 신우이 남편. 장소 제주도 호텔. 날짜 2017년 6월 3일.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피고인 서민수는 2015년부터 28세 여성 최지은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다음 사진들이 이어졌습니다. 함께 여행 가는 사진 15장, 손잡고 걷는 사진 23장, 포옹하는 사진 8장, 총 46장의 사진이 확보됐습니다. 다음 화면에 이혼 서류 초안이 떴습니다. 서민수는 서경자와 이혼 후 최지은 씨와 재혼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서민수가 작성한 재산분할 계획서입니다. 스크린에 문서가 떴습니다. 재산분할 계획 18억 부동산 확보 완료. 처 명의로 3억 대출 진행 중.
이혼 서류 준비, 위자료 최소화 전략, 재산 90% 확보 후 최지은과 재혼. 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민수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처가의 재산을 모두 빼낸 후 철을 버리고 젊은 여자와 새 출발. 이것이 그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신우이가 증언석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재혼? 날 버리려고? 그때 검사가 또 다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카카오톡 대화가 떴습니다. 2017년 3월 15일. 신우이가 남편에게 당신 여자 만나는 거 알아? 남편 무슨 소리야? 신우이 제주도 갔을 때 사진 봤어. 호텔 영수증도. 남편, 미안해. 끝낼게. 신우이 끝내지 마. 상관없어. 내가 18억 집만 확보하면 당신 마음대로 해. 이혼도 해줄게. 대신 조건 있어. 집은 100% 내 명의. 대출도 내가 관리. 그럼 이혼해줄게. 남편, 진짜? 신우이 응. 난 돈만 있으면 돼. 당신 여자는 신경 안 써. 법정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뭐야? 알고 있었다고? 공범이잖아.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검사가 신우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서경자, 당신은 남편의 불륜을 알고도 18억 부동산 확보를 위해 묵인했습니다. 이것은 공모입니다. 신우이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남편 바람 피우는 거. 근데 전 돈이 필요했어요. 평생 오빠 뒷바라지하고 2등으로 살았는데 이번엔 제가 1등 하고 싶었어요. 남편 여자는 신경 안 썼어요. 집만 제 거 되면. 신우이가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저까지 버리려고 했네요. 3억 대출도 제 명의로 몰래 받고 저도 이용당한 거였어요.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래도 범죄자잖아. 피해자 코스프레 하네. 동정 살려고.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서경자는 남편의 불륜을 알고도 재산을 얻기 위해 공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범죄에 이용한 것은 일반 사기보다 죄질이 무겁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주범 서민수 사기, 배임, 위조 서류 작성, 배우자 명의 도용, 총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공범 서경자, 상속 서류 위조 및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원고 이정순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18억 상당의 부동산을 즉시 원고에게 환원합니다. 쾅! 망치 소리.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집이에요. 18억이 제 거라고요. 언니가 도장 찍었어요. 신우이가 비명을 지르며 판사석을 향해 달려들려 했고 법정 경위 2명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제발. 신우이가 바닥에 쓰러지며 제 발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발을 빼며 말했습니다. 12년 늦었어.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신우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에르메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언니, 이거 팔아야 돼요. 변호사 비용, 남편 변호사까지. 가방 3개, 9,600만 원. 하지만 변호사 비용은 1억 2천, 3,40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어떡하죠? 신우이가 처음으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김밥. 민지가 아침에 싸준 김밥이었습니다.
신우이 앞에 놓았습니다. 배고프겠다. 신우이가 김밥을 보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밥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12년 전에 내가 너네 집에 갔을 때 손에 들고 있던 거 1,500원짜리 기억나? 신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는 그때 3,200만 원짜리 가방 흔들며 6만 4천 개 먹어야 한다고 했지. 이제 그 김밥 먹을 차례야. 앞으로 3년 동안 감옥에서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신우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도 피해자였어. 남편한테 당한 거였다고.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12년 전부터 나였어. 그리고 걸어나갔습니다. 판결 후 며칠 변호사가 축하한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 되찾으셨어요. 이제 다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12년 전 나는 가족을 믿었지. 지금 나는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해. 집은 되찾았는데 마음엔 구멍이 났어. 그때 민지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전 할머니 믿어요. 앞으로도 계속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 혼자 싸운 게 아니었구나. 민지가 있었구나. 집보다 더 소중한 게 여기 있었어. 저는 민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2년이 지난 2022년 봄,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한번 뵙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칼로 오이를 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안 돼. 할머니, 민지야, 넌 내 엄마 딸이니까. 내가 챙기면 돼. 근데 난 아니야. 난 그 사람 언니 아니야. 12년 전에 끝났어. 민지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김밥 좀 받고 싶다고. 저는 칼을 내려놓고 민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내 엄마는 내가 1,500원 김밥 먹을 때 3,200만 원 가방 샀어. 내가 반지하 계단에서 피 흘릴 때 내 엄마는 어디 있었어? 내가 편지 쓰려 할 때 내 엄마는 뭐 했어? 민지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지야, 난 너희 엄마 용서 안 해. 용서는 미덕이 아니야. 선택이야. 나는 용서하지 않기로 선택했어. 그게 내 평화니까.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 엄마 만나고 싶으면 만나. 그건 내 자유야. 근데 나한테 엄마 얘기는 하지 마. 듣기 싫어. 네, 할머니. 지금은 2025년입니다. 저는 79세이고 민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김밥을 쌉니다. 직접 만든 김밥 한 줄. 민지 것. 민지가 출근 준비를 합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민지는 주말마다 엄마를 만나러 갑니다. 저는 따라가지 않고 민지가 가끔 말을 꺼내려 하면 제가 말합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지. 죄송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가끔 악몽을 꿉니다. 경로당 계단을 굴러 떨어지는 꿈, 법원 복도에서 홀로 우는 꿈, 반지하에서 혼자 김밥 먹는 꿈. 깨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때가 생생합니다. 용서하지 않았고 용서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게 제 선택입니다. 어느 날 민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용서하지 않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용서하는 게 더 힘들어. 용서하면 그 12년을 부정하는 거야. 내가 겪은 고통을 그냥 잊어라고 하는 거지. 난 잊지 않을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야.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강하세요.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남은 거지. 주말 오후입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봅니다. 민지는 엄마를 만나러 갔고 저는 집에서 차를 마시며 지난 12년을 돌아봅니다. 18억짜리 집을 되찾았지만 그 집에서 느끼는 행복은 예전과 다릅니다. 가족이었던 사람이 적이 되었고 믿었던 손이 저를 배신했으며 따뜻했던 미소가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게 된 것도 있습니다. 민지처럼 진짜로 저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용서하지 않아도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감하다는 것. 저는 더 이상 신우이를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녀가 감옥에 있든 출소했든 어떻게 살고 있든 관심 없습니다. 그녀는 제 삶에서 지워진 사람이니까요.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가족인데 용서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선을 넘으면 끝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가 냉정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제가 옳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저 제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창밖을 보니 민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아마 엄마가 준 것이겠죠. 저는 묻지 않을 겁니다. 민지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할머니 왔어요. 그래, 들어와. 저녁 뭐 드실래요? 김밥 먹을까? 좋아요. 제가 쌀게요. 민지가 웃으며 부엌으로 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79세에 되찾은 건 18억짜리 집이 아니라 누구를 내 삶에서 지워도 되는지 선택하는 용기였습니다. 용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내 평화니까요. 그리고 1,500원짜리 김밥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